자, 이번에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사용됐던 투명한 투표함 기억하십니까? 선관위 직원,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투명한 투표함을 만들어서 전관 의혹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걸 파보니까요. 파도 계속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1차 청문회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시죠. 선관위가 계약을 계속 몰아줘요. 이런 식으로 선관위 전직과 현직들이 일감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이런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선관위 물품을 썰어가는 것을 선관위에서 모를 수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이제 담당 실무자들하고 뭐 사전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A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요. 단독으로 이 사실을 더 캐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투명한 투표함. 이거는 이제 전직 선관위 간부가 제작을 해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투표함을 담는 보관함, 이걸 제작한 업체는요. 아까 이 보관함, 투표함 만든 간부의 아내입니다. 와이프가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자, 전직 선관위 간부의 아내가 선관위와 4,620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데 선관위가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제작한 걸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게 수의 계약이죠. 근데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필 전직 선관위 직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거를 콕 집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이 수의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아주 특정 업체에 주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관위가 가족회사인 겁니다. 가족회사. 선관위가 가족회사라고 하는 워딩은 제가 처음 쓴 게 아닙니다. 2023년에 감사원의 감사로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을 때 그때 나온 용어입니다. 당시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라고 불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최근에 법원에서 1심 징역 2년 선고받았죠. 그 당시에 감사원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했는데 중앙선관위가 직무감찰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고 지금까지 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의 계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투표함과 투표함을 보관하는 상자가 뭐 대단하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입찰에 붙이면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 입찰로 응할 겁니다. 그런데 저걸 수의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부정과 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밖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원법 개정해서 직무감찰 받게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뭐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함께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동의하면 당장 통과해서 직무감찰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투명 투표함을 만든 전직 간부, 그리고 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그 간부의 아내가 수의 계약으로 받은 것. 그 배경을 또 파보니까요. 그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그 회사는 수의 계약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회사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여성 기업인인 경우에 수의 계약을 줘도 되는 혜택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알토란처럼 그런 혜택들을 쏙쏙 잘 뽑아서 선관위의 내부 공급 계약을 다 쓸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우리는 이렇게 부부고 가족들이 하는 기업인지 몰랐어요 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납득되세요? 납득이 안 되죠. 저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짜고 해먹은 거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수의 계약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국가 계약법상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과연 이 국가 계약법을 알까요?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이 기업을 따로따로 쪼개기처럼 만들고 그래서 이 금액도
5천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단위로 잘라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과정들이 너무나 여기에 지금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여야가 선관위와 관련된 특검안에 대해서 네. 합의를 했다고 어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개시가 되면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어떤 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들도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투명 투표함과 그 보관함을 전직 간부와 아내가 수의계약으로 따내서 했다. 이 얘기만 듣고도 굉장히 공분이 일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논란을 더해서요. 이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대표를 맡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 규모가요. 무려 100건이 넘고요. 액수로 치니까 17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때문에 퇴직자 전관 예우라는 말이 나왔던 건데요. 선관위도 지난 청문회에서 이런 대목들이 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검법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금 확인된 거죠. 네. 네, 저희도 따로 보도본부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조사를 해야 되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미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전직 고위직 출신들이 여러 업체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맡고 비용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는요,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의 원칙입니다. 근데 선관위는 국가안보, 보안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 출신 이 인사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여야가 이제 특검에 합의를 했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좀 공정한 인사를 특검으로 해서 채용 비리부터 이런 네.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나서 그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까지 여야가 마련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아니 저 투명 투표함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리고 보관함 저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저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있다. 수의 계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투명 투표함조차도요. 납품을 한 게 품질이 떨어져서 부실한 제작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불량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했습니다. 선관위 업체 직원 출신이 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설계만 대충 그려서 중국의 OEM에서 그게 넘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이 입찰 과정이 의심스럽다. 부실한 투표함이 너무 많아서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글쎄요.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이 상자 만드는데도 분량이 많았다라니 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선관위의 내부 비리들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